좋아요. Scorched Guns 2 모드를 얻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 모드는 사실 꽤 간단해요. 얻는 방식이 쉽고 아주 훌륭한 애니메이션을 가진 무기 모드이며 최적화도 잘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기기든, 아니 정확히는 어떤 컴퓨터에서든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CurseForge로 가서 보시는 것처럼 Scorched Guns 2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플레이어 수는 200만 명이고 2년 전에 만들어졌으며 마지막 업데이트는 7일 전에 이루어졌어요. 모드 로더를 클릭하고 원하는 소프트웨어, 이 경우 Forge와 원하는 버전을 선택하세요. 3개의 버튼을 누르고 파일 받기를 클릭한 다음 이 파일을 .minecraft.mode 저장하세요. 또한 보시다시피 Curious Framework 그리고 개코립도 필요할 거예요. 알겠죠? 여기 Relations로 가면 Curious Framework 그리고 개코립도 나옵니다. 알겠죠? 중요한 점은 Relation Types에서 갑자기 우리가 알겠어. 맞아, 나타났네요. 전에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가 실수로 바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알겠죠? Curious API Framework 개코립은 파일 Mudloaders Forge에서 1.2.1 버전 선택 후 파일 받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정말 간단하죠. 이 3가지 모드를 갖추면 정확히는 4가지인데 마인크래프트 런처로 가서 모든 모드가 설치된 Forge를 실행할 수 있어요. 중요. 파일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윈도우 스프레드 키를 누르고 앞다타를 입력한 후 .minecraft 폴더와 mods 폴더로 가면 됩니다. 만약 폴더가 없다면 새로 만들고 mods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Scorched Guns 2에서 메이체라톨은 어떻게 나오나요? 기본적으로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겠습니다. 화로 조약돌 3개와 매끄러운 돌 조각 4개로 만듭니다. 이것은 재료를 분쇄하는 데 쓰이며 모드 내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가루를 얻고 재료를 2배로 얻을 수 있어요. 탄약, 연료, 화학가루와 좀 더 고급 부품 생산의 핵심입니다. 보시다시피 화약을 만들 수 있고 인가루, 쉘, 껍질 등 모든 종류의 가루를 만들 수 있어요. 네, 때로는 그 재료를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블레이즈 막대 하나로 블레이즈 가루 4개를 얻어 2배로 늘릴 수 있어요. 철 혼합물도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모드 후반에 필요한 많은 광물과 광석, 정확히는 주괴들을 해금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도장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제작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조약돌 5개와 철 2개로 만들어요. 알겠죠? 처리된 철도 사용 가능하지만 여기선 철과 철 블록을 사용할 겁니다. 왜 철 블록을 사용한다고 했을까요? 처리된 철을 얻으려면 처리된 철 혼합물이 필요하고 그것도 철이 필요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 모든 변환 과정을 거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도장기는 무엇에 쓰일까요? 음반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드에는 꽤 많은 음악 테마가 추가되어 있어요. 알겠죠? 2개인 것 같은데 더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더 있을 거예요. 또한 대포, 프레임 제작에도 쓰이고요. 알겠죠? 그리고 탄창, 금속 부품, 특수 탄약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설계도가 무기 제작을 위해 이 테이블을 필요로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알겠죠? 설계도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무기를 제작할 수 있게 해주죠. 당연히 이 스탬핑 프레스를 통해 만들어진 여러 도구들이 필요할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건 연료만 필요하고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또한 이것에 따라 달라져요. 이 몰드들 알겠죠? 이 몰드들 보세요. 여기 있네요. 빈 몰드는 스톤 커팅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몰드를 어떻게 얻는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알겠죠? 빈 몰드와 스톤 커팅으로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모든 몰드를 얻을 수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Scorched Guns 2에서 전기 버전 기계들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본적으로 전기 버전 메라토르와 프레스는 더 빠르게 작동하지만 극성 발전기에 에너지가 필요해요. 먼저 동력 마세레이터 제작법을 보여드릴게요. 용광로와 조명 배터리로 만들며 빠르지만 무산석이 필요해요.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에너지 저장과 플라즈마나 충격세를 얻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FE 파워로 충전하거나 위에 번개봉을 설치해 번개를 막게 할 수 있어요. 흥미롭네요. 무산석이 필요하겠죠? 맞죠? 무산석은 깊은 슬레이트를 녹여서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오버월드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탬핑 프레스가 있는데 철로 만들고 또 조명 배터리와 용광로 등이 필요해요. 그리고 구리 원반으로 만드는 극성 발전기도 있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레드스톤 블록, 용광로, 구리 디스크는 어떻게 얻을까요? 일반 스탬핑 프레스로 구리 블록과 디스크 몰드를 만들면 됩니다.
디스크 몰드는 스톤 커팅으로 만들어요. 빔 몰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으면 끝이에요. 빔 몰드는 안트라라이트 5개로 만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꽤 복잡한 제작 과정이에요. 이것들을 갖추면 녹이고 에너지를 생산할 석탄이 필요할 거예요. 알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그 에너지는 옆에 있는 것들을 충전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여기 FE 에너지가 있죠? 알겠죠? 그리고 일단 충전되면 스탬핑 프레스를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좋은 점은 이것들이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예전 버전처럼 석탄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쁜 일 속에도 좋은 점이 있는 법이죠. 사실 이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보시다시피 석탄 하나로 3개의 인벤토리를 거의 채웠고 소비량은 저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1000 에너지인데 석탄 하나로 채웠어요. 석탄 하나로 10만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겠죠? 아니 10만은 아니고 5만, 16,000, 32,000 정도. 이미 5만 이상인데 석탄은 아직 다 안 썼어요. 상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석탄 하나는 대략 제 추정으로는 64,000 에너지 정도일 거예요. 깔끔한 숫자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소비량은 거의 없어요. 500 에너지. 500 에너지를 거의 소모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비슷한 건데 더 좋은 것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틸리티 22개의 제작과 유틸리티 더 빠른 것 외에도 다른 요소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은 꼭 필요해요. 다른 2가지는 너무 비싸고 그만한 가치가 없거든요. 배터리도 연결할 수 있다는 걸 추천해요. 그렇죠? 이론적으로요. 조명 배터리, 이 배터리는 얼마나 저장하나요? 32,000분이에요. 좀 적네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 있습니다. 좋아, 총 제작대를 만들어 보자. 제작법은 철 1개, 나무 판자 2개, 부싯돌 1개야.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 무기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알겠지? 다양한 요소들을 조합해서. 자, 유틸리티로 가보면 보시다시피 요소들이 간단한 게 아니야. 5가지 제작법이 있는데 여기 모드에 모든 무기가 다 있어.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설계도가 필요해. 알겠지? 연방 설계도, 이것도 제작해야 해. 트로피, 종이, 제작 설계도 등 쉽게 얻을 수 없는 여러 요소가 필요해. 아마 연구를 통해 얻어야 할 거야. 보다시피 총 손잡이가 반드시 필요하고 총열도 필요해. 여러 다른 부품들이 필요하고. 보다시피 제작 비용이 전혀 저렴하지 않아. JEA를 강력 추천해. 알겠지? 각 아이템 제작법과 용도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50가지 무기를 일일이 다 보여줄 수 없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야. 마인크래프트용 스쿠어즈 건스 2에서 첫 총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기본 권총을 만들려면 건 벤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권총을 만들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알겠죠? 먼저 건 그립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부품이죠. 판자, 부싯돌, 자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로 된 총신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재료로 플린트락 권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골동품 설계도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쉽게 얻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꽤 쉬워요. 종이와 부싯돌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여기로 가서 아이템들을 옮기면 플린트락 권총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시작하기에는 나쁘지 않네요. 얼마나 데미지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10의 데미지를 줍니다. 알겠죠? 몸에 10의 데미지를 줍니다. 헤드샷이 아니어도 10의 데미지를 줍니다.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좋아요. 기본 탄약은 어떻게 만드나요? 기본 탄약은 자갈에서 시작해요. 알겠죠? 우리는 플레블이 필요할 거예요. 알겠죠? 자갈로 플레블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거죠. 알겠죠? 플레블 4개를 얻으세요. 이건 파우더 앤 볼에서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화약으로도 가능한데 플레블과 박쥐 구아노 수추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파우더 앤 볼을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이걸로 첫 탄약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물론 이 탄약은 매우 느려요. 알겠죠? 인내심이 필요할 거예요. 보시다시피 탄약을 재장전할 때 플레이어가 천천히 움직여요. 알겠죠? 그 점도 염두에 두세요. 이렇게 생존 모드에서 무기를 재장전할 첫 투사체를 무기를 재장전할 때는 당연히 R키를 누르면 돼요. 알겠죠?
모든 게임이 그렇듯이요. 혹시 아직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는 첫 무기를 문제없이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좋아요. 스코치드 건스 2 모드에서 광물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이 모드는 오버월드와 네더에 다양한 광물을 추가합니다. 첫 번째는 안트랄라이트입니다. 알겠죠? 이것은 기본 광물로 나타나며 조리하면 무기와 갑옷에 유용한 주개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황은 특별한 광맥에서 생성되어 모드의 기계로 가공하면 가루를 얻습니다. 데이먼트 콜도 있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 석탄은 고급 연료와 다른 제작 재료로 사용되며 이런 광맥을 채굴하는 것은 진행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광석이 있어요. 알겠죠? 나이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알겠죠? 나이퍼는 나타날 텐데 나이퍼를 들고 RK를 누르면 여기 있네요. 정보입니다. 지얼벤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몇 개의 구조물이 추가됐지만 모드나 지얼벤트라는 이름은 없고 기본적으로 물 근처에 있어요. 알겠죠? 그게 다예요. 정말 간단합니다. 보세요. 안트랄라이트를 핵심 자원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트랄라이트는 마인크래프트 스코치드 건스 2의 새로운 철이에요. 광석을 녹이면 안트랄라이트 주개를 얻어 초기 무기, 갑옷, 조중형, 심지어 금속 탐지기까지 만들 수 있어요. 보호력은 철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지만 바닐라 철보다 모드 레시피에 훨씬 많이 쓰여요. 무기 손잡이 프레임 부품용으로 안트랄 주개를 항상 비축해 두는 게 좋아요. 좋아요. 황과인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인과 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요소는 일반 오븐이 아닌 마세레이터에서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마세레이터는 보여드릴게요. 저기 있는데 인광체 가루 같은 것을 얻게 해줍니다. 자, 원시 인광체를 넣으면 보시다시피 인광체 가루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황덩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세레이터에 넣으면 황가루가 만들어집니다. 광물이는 변형되어 가루가 되고 이는 특수 충전물과 강화된 케이크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중요한 건 직접 연료로도 쓰려면 광석을 전부 가공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게 전부예요. 아주 간단하죠. 보세요. 강렬한 석탄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기본적으로 이건 네더, 즉 스코치 건스 2의 자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온 연료로 쓰일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특수 기계에도 사용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화산 무기를 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4개의 아이템을 재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탄약 스코칭 블렌드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드의 발전기를 구동할 수 있어요. 알겠죠? 강렬한 석탄은 기술적 용도로 남겨두고 기본 광물 재련에 다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재련에 쓸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석탄은 그것만을 위한 거니까요. 알겠죠? 따라서 하나의 용도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광물을 실제 용도에 쓰면서 강렬한 석탄은 연료가 아닌 다른 제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극성 발전기로 전력을 어떻게 생산하나요? 기본적으로 극성 발전기는 스코치 건스 2의 주요 전력원이며 다음으로 제작됩니다. 보시다시피 구리 원반, 용광로 등이 필요합니다. 구리 원반은 원반 몰드로 만들고 원반 몰드는 석재 절단기에 빈 몰드를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안스트라이트 5개로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꽤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석탄이나 광물 같은 연료로 작동시킵니다. 연료가 소비되면 빨간 막대가 채워지며 에너지가 사용 가능함을 나타냅니다. 발정이 위나 옆에 있는 모든 기계는 자동으로 전력을 받습니다. 마세레이터 프레스 등도 포함해서요. 이 발전기를 계속 작동시키면 우리의 전체 생산 체인이 활성화됩니다. 알겠죠? 좋아, 번개 배터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배터리는 마인크래프트의 스코치 건즈 2에서 스코치 에너지를 저장하며 구리 블록과 고급 부품으로 만들어요. 여기 구리 블록 하나, 안트라이트 4개, 레드스톤 가루 4개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에너지를 저장하고 플라즈마나 쇼크셀을 얻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사용하거나 F2로 충전할 수 있어요. 또한 라이팅 배터리는 유용성 측면에서 플라즈마, 에너지 조각, 에너지 코어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심하세요. 네? 쇼크셀, 즉 꽤 많은 유용한 것들이죠. 그리고 위에 필회침을 설치할 수 있어요. 알겠죠? 번개를 맞으면 충전됩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그렇게 확실하진 않아요. 라이팅 로드를 가져와서 위에 놓고 얼마나 충전되는지 볼게요. 알겠죠? 번개 소환 명령어 펑, 그리고 아무것도 충전되지 않았네요. 즉 번개가 자연적이어야 하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충전될지 알 수 없네요. 너무 어렵네요. 왜냐하면 번개가 자연적이어야 하니까요. 아니요, 크리에이티브로 만든 건 소용없어요. 뭐 아쉽네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배터리의 용도는 이거예요. 알겠죠? 다음 제작법은 꽤 간단하고, 그리고 이건 모드의 또 다른 필수 요소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런 더 발전된 요소들을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좋아, 스코어치드 건스 2에서 탄피와 셀을 어떻게 제작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탄피는 스코어치드 건스 2 모드 내의 거의 모든 탄약의 기본이 됩니다. 알겠죠? 당연히 이 모드 안팎의 모든 탄약에 해당됩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프레스로 제작됩니다. 알겠죠? 강화된 것이든 일반 것이든 상관없이요. 스몰 케이싱 몰드가 필요한데 이건 스톤 코팅과 빈 몰드로 만듭니다. 우리가 만드는 탄피 종류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사용하는 주개의 종류입니다. 알겠죠? 몰드는 소모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알겠죠? 몰드가 소모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모든 탄피 종류를 보세요. 작은 것, 큰 것, 긴 것, 심지어 다양한 광물로 만든 것도 있어요. 아마도 양이 달라지는 건가? 아니요. 몰드 종류만 다른 거예요. 알겠죠? 6개, 10개, 14개를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즉, 탄피가 작을수록 더 많은 탄약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구경이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생산해서 상자나 탄약 상자에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구리 탄환과 철 탄환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알고 싶으신가요? 기본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꽤 간단해요. 표준 탄환은 탄피, 가루, 화약, 그리고 금속 주개를 결합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 여기 구리 탄환은 철 조각, 작은 구리 탄피, 몰드 없이, 그리고 화약 가루로 만들어요. 화약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철 탄환도 있는데 종류가 정말 많아요. 알겠죠? 이런 핫 라운드나 마이크로제트 같은 것들이요. 네, 정말 많은 종류의 탄환이 있어요. 라운드를 검색하면 더 나올지 모르겠네요. 보세요. 여기 더 있어요. 컴팩트 어드밴스드 라운드 같은 것도요. 필요한 무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건 안트라이트로 만들어요. 알겠죠?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문제없이 다양한 탄약을 제조할 수 있어요. 로켓도 모을 수 있어요. 여기 로켓이 있는데 이건 쉘로 만들어요. 알겠죠? 쉘 가루요. 쉘 가루는 블레이즈 가루, 황, 글로우스톤 등에서 얻어요. 그냥 J키로 각 탄약에 필요한 재료를 확인하고 만들면 됩니다. 아주 좋아요. 수류탄과 폭탄을 만드는 법 알겠죠? 스코치드 모드 안에 몇 가지가 있어요. 폭발물도 있어요. 알겠죠? 폭발 수류탄, 가스 수류탄, 비콘 수류탄, 스턴 수류탄도 있어요. 알겠죠? 말 그대로요. 보세요. 방금 일어난 일을. 네네, 놀랐죠? 봄 블런트가 있어요. 이건 폭탄이 아니네요. 이건 불이고, 이건 저기 있네요. 얼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독 같은 것이고 모수류탄이에요. 더 많은 것도 봤어요. 알겠죠? 더 많은 것도 봤어요. 기본 수류탄은 100샷을 사용할 거예요. 알겠죠? 화분과 막대기가 필요해요. 그 다음엔 유황 가루, 인 가루로 수류탄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비콘 수류탄, 스턴 수류탄 등등. 알겠죠? 특수 폭탄이 있어요. 알죠? 방금 보여드린 워른과 네일 같은 것들이 지역에 효과를 적용하는데 모두 귀중한 자원을 소모하니 대규모 적이나 정말 위급한 상황을 위해 아껴두는 게 좋아요. 데미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알죠? 즉 지금 여기 철골렘을 소환해서 수류탄을 던져도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타깝게도 체력을 겨우 20만큼 깎았고 이제 다시 보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체력 19만큼이요. 많은 데미지를 주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엔 더 강해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수류탄인데 너무 작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긴 하죠. 그렇죠?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솔직히 체력 80 정도는 깎아야 훨씬 더 공평할 것 같아요. 즉 플레이어가 맞으면 어떤 갑옷을 입었든 죽어야 하지 않을까요? 수류탄을 그냥 버틸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모드에서는 강력한 원거리 무기들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수류탄을 던지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알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상대가 당신을 먼저 제압할 테니까요. 그러니 어떻게든 성공했다면 그 수류탄은 확실히 상대를 제거해야 해요. 적어도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좋아요. Scorched Guns 모드는 스카이 캐리어 같은 다양한 몹도 추가해요. 이 몹은 날아다니며 생명력을 많이 깎고 보시다시피 탄약이나 모드의 특정 아이템들을 드롭합니다. 또한 스왑도 있는데 이것은 가까이 가면 독을 뿜는 물이에요. 방금 보셨듯이요. 이것이 생명력을 깎습니다. 그리고 서플라이 스캠도 있어요. 알겠죠? 이것을 물리치면 화약과 보시는 것처럼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어요. 저기서 시노비콘도 줍니다. 중요한 건 저기 블루프린트 스크랍이에요. 이건 제작할 수 없는 아이템인데 몹을 통해 얻는 방법을 알게 됐네요. 중요한 건 몹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알겠죠? 겉보기와 달리 강한 몹들이에요. 생명력을 깎고 총알과 부품을 드롭해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해요. 그래서 높은 지대와 쉬운 엄폐물이 있는 간단한 농장을 만들어 피해 없이 몹을 파밍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생각이지만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탄약 농장을 갖는 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어요. 그럼 Scorched Guns 모드의 갑옷을 어떻게 제작할까요? Scorched Guns에는 여러 종류의 갑옷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안트랄라이트 갑옷은 이것인데 미적으로 멋지고 방어력은 7.5로 철갑옷과 비슷해요. 철갑옷 수준이죠. 그리고 갑옷에서 이것도 봐요. Treated Brass 헬멧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줍니다. 제작법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특별한 건 없어요. 알겠죠? 거의 다이아몬드 갑옷 수준이에요. 특수 마스크와 헬멧은 특정 몹을 물리쳐야만 얻을 수 있고 모드 갑옷과 총기를 결합하면 원거리 전투에 특화하면서 방어력도 유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크랍 헬멧과 레깅스가 있어요. 바로 이 갑옷이에요. 자, 완전 다이아몬드 갑옷인데도 한 방에 죽네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방금 이 벌레가 한 방에 날 죽였어. 잠깐, 한 방에 죽었는데 갑옷까지 터졌어. 알지? 이 벌레들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거야.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 이 갑옷으로는 아직 뭔가 할 수 있지만 갑옷이 얼마나 빨리 닳는지 봐. 응? 내 갑옷이 어떻게 달아가는지 봐. 근데 이 갑옷은 뭐로 만들어진 거지? 여기 안 써있나? 모르겠지만 완전히 녹아버려. 이것도 좀 더 롤플레잉 스타일이고 우아한 느낌이지만 말했듯이 롤플레잉용이야. 그렇지? 훨씬 더 취약한 갑옷이라는 거지. 그리고 헬멧도 있어. 알겠지? 갑옷 안에 내가 방금 말한 것과 비슷해. 예를 들어 이 네더라이트 호흡기는 기본적으로 네더라이트 헬멧과 비슷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면서 미관과 방어력을 결합했어. 알겠지? 다이아몬드 스틸 갑옷, 업그레이드된 다이아몬드 스틸, 안트라이트 호흡기 등이 있어. 자, 이게 다야. 좋아요. Scorched Guns 모드에서 무기 설계도나 블루프린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봅시다. 이런 종류의 설계도가 무기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각 무기는 구리, 철, 처리된 황동이나 다이아몬드, 해양, 피글린 같은 특정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 없이는 제작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알겠죠? 보여드리자면 여기로 가면 반드시 이것을 사용하라고 요구하는데 이 설계도요. 설계도는 대장간 틀과 비슷하게 작동하며 소비되거나 참고용으로 쓰이니 사용하기 전에 복제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사실 복제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지금 바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리와 철 설계도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네, 스코치간스의 초기 구리와 철 설계도는 MOD의 무기 제작자 마을 주민과 거래하거나 MOD 내 보급 담당자를 물리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설계도들은 기본 저급 및 중급 무기를 해제하며 무기고를 시작하기에 이상적입니다. 여러 장을 모으면 일부는 복제용으로 나머지는 무기 제작용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마을 주민들을 모으고 보호하면 초기 설계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로는 플린스 블루 페이퍼로 제작법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여기 이것도 있고 러스티 메달로 만드는 것도 있는데 물론 이건 아이템과 많은 재료가 필요해서 물론 다른 것들은 이미 트로피가 있죠. 각 트로피는 각자의 방식으로 얻는 거잖아요. 하지만 일단 이 두 가지 기본 설계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Scorched Guns 에서 고급 설계도를 어떻게 얻나요? 가장 진보된 설계도들, 예를 들어 인쇄된 황동 갑옷, 다이아몬드 갑옷, 바다 갑옷 같은 것들 말이죠. 피글린 깊은 어둠, 엔드 설계도요. 이 모든 고급 레벨 설계도는 던전 상자, 보루 고대 도시의 상자나 바다 보물 상자,
또는 방랑 상인을 통해 얻을 수 있어요. 각 설계도 그룹은 기본 무기보다 더 강력한 데미지와 빠른 재장전 속도를 가진 무기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로피들만 모으면 돼요. 알겠죠? 설계도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은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찾으면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스코치 설계도예요. 모든 다른 설계도와 스코치 주개를 섞어 만드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네더라이트 같은 재료가 필요하죠. 이걸로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 털 벗겨진 염소, 네버 핀치, 쥐의 왕과 여왕이라고 적혀 있네요. 말 그대로 모든 종류가 있어요. 이것으로 이론상 최고의 무기를 얻게 되는데 사실 이론이 아니라 진짜 이 모드에서 최고의 무기들이에요. 물론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좋아, 스코치드 설계도는 어떻게 얻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설계도들은 스커지 건스 2에서 최고 레벨의 설계도이며 보시는 것처럼 이전 모든 설계도와 스코치 주개를 합쳐서 얻습니다. 이걸 얻으면 모드 내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최고의 데미지와 재장전 속도를 가집니다. 이 무기들은 제작 비용이 비싸지만 모드 내 플레이어의 최종 진행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블레이드 갓이라는 무기요. 이런 종류의 레이저가 있습니다. 철 골렘을 소환해서 얼마나 빨리 녹는지 보여드릴게요. 또 있는 것은 네버 핀치인데요. 바로 이 무기로 발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테라 인코그니타도 있는데 이건 더 폭발적인 효과가 있어요. 아스텔라, 에이스텔라도 있는데 방금 한 발로 얼마나 데미지를 줬는지 모르겠네요. 와, 56 데미지나 됐어요. 지구 시체가 있는데 이건 좀 더 소총에 가까운 무기예요. 프리마 마테리아는 훨씬 더 평범한 무기죠. 쥐왕과 여왕도 있는데 이건 완전 사치품이에요. 정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로프스는 또 다른 소총인데 3발씩 연사가 가능해요. 아톰 스테릴라이저도 있는데 이건 좀 더 독특한 무기예요. 그리고 뉴본 시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샷건이에요. 알겠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줘요. 솔직히 그게 다예요. 간단하죠? 좋아요. 설계도를 복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유일한 설계도를 잃지 않으려면 제작대에서 복제하는 게 좋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이 과정은 격자 템플릿을 복사하는 것과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설계도와 기본 재료를 결합해 추가 사본을 얻고 원본은 항상 보관하고 무기 테이블에는 사본만 사용하세요. 알겠죠? 같은 레시피에 같은 유형의 여러 개가 필요할 때는 설계도 복제가 필수입니다. 솔직히 이 버전에서는 복제하는 방법이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 볼게요. 종이. 예를 들어 여기 설계도 조각이 있어요. 이 버전에서는 부러진 톱니바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제작할 때 트로피가 소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제게는 말이 돼요?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부러진 것을 놓고 종이와 설계도를 놓을게요. 그리고 저기 나무 파괴기가 있는데 다 써버렸네. 그렇지? 정말 다 써버렸어. 이제 다시 중앙에 놓고 같은 걸 해봐도 아무 반응이 없어. 이거 좀 이상한데. 보시다시피 레시피를 보려면 우클릭하세요. 클릭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자, 저기 보이죠?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템들을 복제할 방법이 안 보이네요. 알겠죠? 격자 테이블로도 안 되고 버전 때문인지 예전엔 됐는데 지금은 안 거 알고 있다. 스코치드 건스 2의 총기장인 마을 주민들을 활용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스코치드 건스 2의 무기 테이블이 근처 마을 주민들을 전문 총기 제작자로 바꿔줍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설계도, 업그레이드, 때로는 무기 유물 등을 판매합니다. 방랑 상인도 처리된 황동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희귀 설계도를 제공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직업을 가진 마을을 안전하게 유지하면 상제만 의존하지 않고 설계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에메랄드를 가져가서 마을 주민이 어디까지 성장하고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알겠죠? 이제 레벨업을 시켜볼게요. 저기 있네요. 구리 조명탄. 지금까지 총을 주었는데 꽤 괜찮네요. 그렇죠? 즉, 이 권총은 이미 제작하기가 꽤 복잡해요. 제작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안되네요. 여기 있어요. 이 총의 제작법은 여기 있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확장 탄창도 주네요. 알겠죠? 총기의 여러 요소들이죠. 그리고 이제 더 흥미로운 롱스코프를 갖게 됐어요. 이 다른 무기는 솔직히 얼마나 발전된 건지 모르겠네요. 아마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주어졌으니 롱스코프를 장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면 그럴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요. 좋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마지막에 뭘 얻을 수 있는지 봅시다. 이 탄약들 알겠죠? 2개로 100개의 탄피를 얻을 수 있어요. 필요한 거는 여기 보니까 뭔가를 소환한다고 되어 있는 보자면 연방무기 컨소시엄 소환이라고 써 있어요.
신호탄 권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신호탄 권총 보조손에 신호탄 없이, 알겠죠? 보조손에 장착하면 연방 군벌이 나타납니다. 그죠? 즉 소환하는 방법인 거죠.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레이드를 소환하는 거예요. 이 녀석들은 꽤 버티지만 그래도 정말 흥미롭죠. 그렇죠. Molto bene. Come usare gli accessori ottici in Scorched Guns 2. Questa mod offre diversi accessori ottici come mirino riflesso, mirino laser, ha anche diversi telescopi, ok, come quello medio e quello lungo. E per poterli montare sulle armi fondamentalmente prendiamo un'arma qualsiasi e premiamo Z. E come vedete ora mi permette di equipaggiare questi elementi, così posso vedere, guarda, con questo punto rosso so esattamente dove andrà il proiettile. Ehi, posso montare un mirino lungo, per sparare a lunghe distanze e così rendere molto più facile mirare, no? Credo che abbia una caduta, ok? Un po' di caduta, quindi tenetelo a mente. Ma comunque, non molta, per non dire che quasi non ne ha, ok? E in questo modo possiamo fare quello che state vedendo. Passare dal vedere qualcosa molto lontano a farlo sembrare vicino. Abbiamo anche il puntino rosso che è un po' più complicato, infatti lì non l'ho colpito. E niente, così possiamo equipaggiare qualsiasi tipo di accessorio. Bene, come possiamo installare i silenziatori nelle nostre armi? In Scotch Guns 2 sono incluse versioni base e avanzate. Per esempio, eccolo qui, il silenziatore, giusto? Silenziatore. Vediamo un po' i crafting. Si fa con lana, lime e ferro o Advanced Silencer, che si fa con spugne e antrolite. Praticamente premiamo Z e dovremmo poterlo equipaggiare, ok? Se l'arma lo permette, ovviamente. Mi chiedo quale tipo di arma mi permetterà di farlo. Vediamo Z. Questa no. Un moschetto forse? No. Una pistola? Nemmeno. Ecco, qui ne ho trovata una, è questa qui, che mi permette di equipaggiare il silenziatore. Ah, guarda, e tutte queste, quasi tutte, ok? Così possiamo applicare un silenziatore. Ma a cosa serve in modalità giocatore singolo? Neanch'io lo capisco bene. Però, se giochiamo con le mod e con altri giocatori, ok? Con più giocatori, non è che non ti sentano, perché possono sentirti, ma è più difficile capire da dove arriva il colpo, soprattutto a lunga distanza. Quindi niente, è semplicissimo, basta premere il tasto Z, capito? Guardate come possiamo migliorare i caricatori e il tempo di ricarica in Scourge Guns 2. I miglioramenti del caricatore in Scourge Guns 2 includono, ad esempio, l'Extended Mag e anche lo Speed Mag, che fondamentalmente mag significa munizioni, ok? E questi pezzi si posizionano nella fila dedicata al carico, ok? Per esempio, un Whistler. Ok, Whistler non mi permette di spiegarlo bene. Prendiamo questo e, come vedete, mi permette di inserire l'Extended Mag passando da una capacità di 7 a 14. Lo sentite? 7, 14. E poi potremmo metterci lo Speed Mag, ok? Che praticamente fa ricaricare più velocemente, riduce il rinculo e altro. Questo si fa con il Gun Magazine, ok? Il Gun Magazine si crea con la pepita di Anthrolite e oltre a questo ci permette anche, come vedete, di creare l'Extended Mag e lo Speed Mag senza problemi. Insomma, sono crafting molto facili. Guardate come usare impugnature e calci. Le impugnature e i calci in Scorched Guns includono, ad esempio, l'impugnatura leggera e quella verticale. Abbiamo anche il calcio leggero, il calcio pesante, il calcio in legno e il bump stock, ok? Per quanto riguarda il calcio. Abbiamo anche varietà di diversi materiali e fondamentalmente premiamo Z e possiamo mettere il calcio lì, come vedete, e anche l'impugnatura, ok? Se vogliamo una leggera o verticale. Okay? In questo modo aiuteremo a controllare il rinculo, migliorare la stabilità e, nel caso della baionetta, aggiungere danno corpo a corpo all'arma, ok? E niente, vediamo un po' i crafting. Si fa con l'impugnatura leggera, abbastanza facile, ok? L'impugnatura leggera. Abbiamo invece l'impugnatura verticale, più o meno lo stesso, super facile. Il calcio leggero, niente, crafting economico, calcio pesante, calcio in legno e bump stock. Le parti pesanti per armi sono un po' più elaborate con un baule o con un baule con un blocco di anterite o un blocco di ferro testato e uno stampo per parti d'arma che si fa con la cava di pietra e così via. Qui abbiamo un po' della probabilità critica, più 5%, più 5% di velocità ADS, meno 15% di rinculo, insomma, ognuno ha i suoi lati positivi, ok? Quindi credo valga la pena leggerle un po' e anche in base all'arma metteremo una o l'altra, no? È evidente. Molto bene. Come si accede al menu di modifica delle armi in Scotch Guns 2? Per modificare qualsiasi arma dobbiamo tenerla in mano e premere Z.
si aprirà un menu diviso in righe, una barra per le ottiche, una per il silenziatore, una per il calcio, una per l'impugnatura e, infine, una per il mirino. Quando si applica un potenziamento, il modello dell'arma cambierà in prima persona, mostrando fisicamente il pezzo che abbiamo installato. Da questo menu possiamo anche vedere gli slot liberi per futuri miglioramenti e consultare tutte le statistiche dell'arma. 좋아, 여기 포탑이 있어. 알겠지? 그리고 제작 방법과 사용법이야. 우리 모드 안에 포탑이 정말 많아. 알겠지? 적포탑, 탄약포탑 이것들은 모듈이야. 알겠지? 기본적으로 각각 다른 제작법이 있어. 알겠지? 저격포탑은 건 벤치로 만들어. 여기 있네. 샷건 포탑, 자동 포탑, 기본 포탑. 알겠지? 보다시피 정말 다양한 제작법이 있어. 이적 포탑은 제작법을 볼 수 없네.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 레드스톤 블록 위에 설치해야 해. 알겠지? 그게 중요해. 그래서 저격 포탑을 레드스톤 블록 위에 놓아보자. 지속적인 에너지원 역할을 하고 일부 포탑은 특수 탄약이 필요해. 알겠지? 보다시피 포탑에 조준 모듈이 필요하다고 나와. 알겠지? 포탑은 모듈과 함께 작동해. 알겠지? 예를 들면 필요한 에너지를 알려주고 정확히 조준 모듈 맞지? 타겟팅. 여기 적대 모드, 플레이어 모드, 유니버설 모드가 있어요. 알겠죠? 적대적인 몬스터나 플레이어를 위해 옆에 연결해 놓으면 돼요. 알겠죠? 지금 서바이벌 모드로 바꾸면 나를 조준해야 하는데 아마 내가 소유자라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유니버설 모드로요. 이제 적대 모드로 설정할게요. 알겠죠? 보세요. 이제 좀비를 바로 조준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탄약 모듈도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발사할 수 없거든요. 탄약 터렛 모듈을 여기에 놓고 여기에 총알을 넣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이건 스나이퍼용이고 터렛에서 Shift를 누르면 어떤 탄약이 맞는지 알려줘요. 예를 들어 샤터 라운드요. 샤터 라운드를 찾아서 장착해 볼게요. 알겠죠? 이제 좀비가 나타나면 설정된 발사 속도로 쏘게 될 거예요. 알겠죠? 정말 꽤 간단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에너지 소비가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같지는, 그리고 다른 모듈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포탑 데미지나 사격 속도, 포탑 모듈 같은, 이건 발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거라. 펑 실제로 발사 속도가 증가하네요. 또한 쉘 캐쳐도 있어요. 주울 수 있어서 좋네요. 보통은 버려지는 탄약을 주울 모든 모듈들은 포탑에 장착해서 문제없이 작동하게. 좋아, 스포츠건즈2에서 팀과 적책은 어떻게 설정하는 거지? 이게 팀 로그북이고 이론적으로는 정 로그도 있어. 지금 보는 것처럼. 제작법을 좀 살펴보자. 팀 로그는 책 한 권과 3개의 위협받는 철. 알겠지? 설명에는 포탑이 공격할 몹들의 블랙리스트를 설정하는 데 사용된다고 나와 있어. 그리고 적 로그도 있는데 비슷한 기능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해한 바로는 몹을 선택해서 우클릭하면 등록되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 포탑에 가서 이걸 장착하면 포탑이 그 몹에게 인사를 날리게 되는 거야. 그 몹에게. 알겠지? 이건 팀용이고 적 로그를 사용하면 포탑이 특정 대상만 공격하도록 설정할 수 있어. 지금은 화이트리스트로 표시되네. 중요한 건 우클릭하면 특정 몹을 저장하고 Shift 플러스 클릭하면 그 종족 전체를 저장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를 들어 유니버설 리타게스팅 모듈을 넣어야 했는데 여기 좀비를 놓고 좀비를 공격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론적으로는 아이언 골렘만 공격해야 하니까요. 그게 맞는지 아니면 유니버설 모듈이 그냥 무시하는지 볼까요? 아니네요. 보이시나요? 유니버설 모듈을 넣었어요. 결국 아이언 골렘은 적대적이지 않으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유니버설 모듈을 넣고 적 로그를 설정해서 아이언 골렘을 공격하게 했어요. 만약 플레이어를 공격하게 하고 싶다면 이미 아시죠? 그렇죠? 그게 다예요. 정말 간단하죠? 포탑의 사거리, 데미지, 발사 속도를 어떻게 향상시킬까요? 발사 속도 모듈은 구리 원반 2개, 안트랄라이트 3개, 철괴 2개로 만들며 이것은 포탑의 발사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데미지 모듈도 있죠. 데미지 리드 모듈이요. 이 모듈들은 데미지를 향상시키고 사거리 모듈은 포탑의 사거리를 늘려줍니다. 알겠죠? 방금 모듈을 제거했네요. 우리 포탑에는 반드시 타겟팅 모듈이 필요합니다. 적대적 몹용, 플레이어용 또는 범용 타겟팅이 있어요. 알겠죠? 범용으로 설정할게요. 그러면 나도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인데 아닌가요? 아니, 내 포탑이니까 공격 안 하겠죠? 좋아요. 이제 발사 속도 모듈이 장착됐네요. 이제 다른 모듈을
탄약 모듈은 제거할 수 없나요? 그럼 데미지 모듈을 장착해 볼게요. 좀비를 여기 소환해서 데미지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연사 속도를 2개 넣으면 더 빨리 쏠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속도는 같아 보이네요. 연사 속도 2개를 빼볼게요. 이제 쏘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사거리 모듈도 넣어볼게요. 이거 봐요. 와, 사거리 모듈 넣었더니 엄청 멀리까지 쏘네요. 봐요, 저기 쏘고 있어요. 저기서 쏘고 있어요. 이게 사거리를 얼마나 늘려주는지 궁금하네. 근데 어디를 쏘고 있는 거죠? 저기 보이지도 않아요. 전혀 안 보여요. 닭을 쏘고 있네요. 와, 근데 맞추지도 못하고 있어요. 전혀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이 포탑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농담이지만 너무 먼 거리라 맞추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맞추긴 하네요. 청소를 요청한다면 적들이 보이지도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전에 본 적도 없어요. 말을 제대로 못하겠네요. 저기 몹이 있어요. 공격하지 않네요. 아마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것들이 모듈들이에요. 그리고 탄피를 어떻게 재활용할까요? 알겠죠? 포탑이 발사할 때 보통처럼 탄피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모듈이 있어요. 바로 쉘 캐쳐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4보 5개가 추가되었어요. 발사할 때마다 탄피가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쉘 캐쳐 모듈로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발사할 때마다 탄피를 자동으로 수집해 줍니다. 이건 정말 필요하다면 탄약을 재사용하는데 매우 유용한데 특히 대량의 탄약을 사용할 때 금속 자원 소비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모드가 추가하는 블록과 특수기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모드는 통풍 수집기 같은 다른 기계들도 추가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하는 일은 이미 그 이름이 이미 말해주고 있죠. 그렇지? 우리는 이 지열 분출구를 찾게 될 것이고 분출구 수집기는 질산염이나 황을 얻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이 지열 분출구들을 통해서요. 알겠죠? 위에 설치할 때마다 질산염을 모으거나 황 분출구 위에 설치하면 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황 분출구 여기 있네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정 시간마다 아이템이 나오고 이 장치가 그것을 수집합니다. 이렇게 제작합니다. 한편 크라이오나이터는 석탄을 넣으면 주변의 물 블록을 얼리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질산염 블록으로 다음과 같이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리스는 약간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숯을 넣으면 주변 물체들이 녹거나 근처 바위가 용암으로 변할 거예요. 알겠죠? 한번 시도해 봅시다. 이건 돌로 간주되는 것 같은데 맞죠? 석탄을 가져옵니다. 아니, 작동하지 않네요. 혹시 거대한 석탄이 필요한 건가요? 한번 볼게요. 아, 여기 있네요. 작동하고 있어요. 저기 보세요. 주변 블록들이 용암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보이시죠? 아직 완전히 보이진 않지만 곧 볼 수 있을 거예요. 잠시 후에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보이네요. 알겠죠? 그래서 말이죠. 아, 보세요. 사용 가능한 연료는 거대한 석탄과 플라즈마네요. 크라이오니터는 다진 얼음, 블루 아이스나 나이터 가루가 필요해요. 나이터 가루를 넣으면 이제 작동하네요. 알겠죠? 정말 간단하죠? 이게 전부예요. 이것으로 약 3시간에 걸쳐 다룬 이 모드를 마무리하기. 더 많은 몹들이 있어요. 알겠죠? 무기도 많지만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그러면 지루할 테니까요. 무기별로 다 보여드리면 뭐 하냐고 하실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 어떻게 탄약 상자를 사용할 수 있을까? 탄약 상자는 특정 종류의 탄환을 보관하고 분류하는 데 사용돼. 권총, 소총, 산탄총, 로켓, 매그넘, 에너지용 상자가 있어. 알겠지? 크리에이티브 모드용도 있는데 이건 무한 탄약을 제공해. 그리고 일반 탄약 상자는 어디서든 찾거나 제작할 수 있고 어떤 아이템이든 넣을 수 있어. 일종의 상자인데 이런 특별한 디자인이 있지. 예를 들어 컴팩트 구리 탄환이 있다면 권총 탄약 상자에 보관하고 싶을 거야. 우클릭을 하면 보다시피 저장할 수 있어. 생각보다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네. 최대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여기 16칸이 있네. 알겠지? 16칸 404 구조야. 일부 포탑은 저장 모듈을 통해 이 상자들을 직접 읽어 수동 재장전 없이 탄환을 사용할 수 있어. 물론 이 상자들은 필수적이지만 모든 종류를 다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어. 사용할 무기에 맞는 상자만 가져가면 돼. 많은 탄약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으니까 그게 다야. 간단하지.